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을 사실 좀 주말에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미국장에서도 전일 마감을 좀 괜찮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에 또 우리가 개장 직전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 선물도 좀 양호했어요. 그리고 또 개장하고 나서도 사실 국내 시장 굉장히 힘있게 출발은 했는데 바로 저점을 깨면서부터 쭉쭉 밀리더니 결국에는 종가 기준으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마무리를 해버렸습니다. 자, 미국 시장도, 미국 선물 지수도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국내 시장이 빠질 때는 항상 조금 더 과하게 빠지는 것 같고, 오를 때는 또 뭐 좋은 영향은 그렇게 크게 안 받는 것 같고, 이런 시장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신흥국들, 미국의 금리 상승에 의해서 신흥국들의 압박이 굉장히 또 가해지고 있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시장 상황이 지금 좋지 못한 어떤 그런 흐름을 계속 이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다양한 시장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이거고 저거고 다 됐고 그냥 앞으로 시장 상황 다 무시하고 진짜 그냥 초장기 투자로 가든지, 이게 아닌 이상은 우리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또 여러분들의 돈이 다 들어간 그런 건데 그걸 어떻게 내가 그냥 넣어놓고 나몰라라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사실 제약바이오 업종 진짜 징글징글하도록 정말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좀 우리가 중요 포인트들을 짚어볼 테니까요, 한번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 추천주도 한번 같이 공유를 좀 해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일봉 차트입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셀트리온 일봉 차트,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의, 자, 보시면 제약까지의 차트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셀트리온 삼형제들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다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힘든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긴 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순서를 한번 좀 볼까요? 자, 놓고 보시면 삼전하이닉스 포함해서 LG화학, 네이버, 그다음 삼성전자, 그다음에 현대차, 뭐 대부분의 종목이 지금 다 조정을 받고 있고, 현대차는 오히려 마이너스 1.9% 빠졌지만 기아차는 2%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마이너스 1.1%대, 포스코는 뭐 최근에 굉장히 핫하죠. LG생건, 뭐 LG전자, SK이노베이션, 그 다음 금융주들 계속해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렇죠? 자, 이런 모습을 좀 코스피에서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1, 2 종목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인데 두 종목 다 조정을 받고 있고, HLB가 3위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조정을 받고 있고, 펄어비스, 시가총액 상위 탑10 안에 드는 종목이 지금 다 대부분 종목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현대바이오도 지금 보시면 4.6%대.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시장이 일단 결과적으로는 팩트는 시장이 좋지 않아요. 우리가 팩트만 딱 얘기하면 결국에는 시장은 좋지 못합니다. 오늘 지금 보시면, 자,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한번 보시면요,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니케이, 상해, 항생 전부 다 큰 폭의 조정을 보이고 있고, 미국 시장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큰 반등도 없이 이런 하락을 보이면서 오늘 하루를 지금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가 일단은 뭐 먼저 조정을 좀 받기 시작했지만,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보시면 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중국 시장 쪽에서의 영향도 계속해서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투심이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는 상황. 특히나 지금 중국 증시 쪽에서는요, 배터리 쪽, 전기차 관련 업종, 이쪽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동안에 주도했던 업종 중에 하나인데, 이쪽이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좀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 미국 시장에서 좀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도 보면서 내일 한번 다시 우리 시장에 또 돌아오는지 화살이,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미국은 상원에서 거의 1조 9천억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됐는데, 그만큼 이제 자금이 또 빨리 풀리면 앞으로의 이제 다시 한번 경기 회복을 좀 빠르게 불러일으키고 그만큼 빠르게 돈이 다시 회수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우리가 좀 염두를 해야 되겠죠. 이 금리라는 거를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냐. 자, 보시면 일단은 뭐 이런 내용도 또 있어요. 미국 금리 상승의 신흥국 압박, 반년 만에 첫 순자본 유출 해서 금리 이야기 계속 나오죠. 금리라는 거는요, 이 확정 이익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산군의 할인율, 가치를 갖다가 결정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주식시장보다 채권에 대한 가격 메리트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면 이 주식 안에서도 현금 창출 시기가 굉장히 또 빠르겠죠. 그래도 안전하고 저렴한 기업에 대한 선호가 좀 높아지기도 하고, 여러분들 뭐 최근에 뉴스만 봐도 아시겠지만 금리랑 그 다음에 글로벌 가치에 대한 어떤 성장주들, 이런 흐름은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상관성이 좀 높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기업을 분석하고 주식을 투자하고 할 때 단순하게 그냥 뭐 좋아서 간다, 뭐가 어때서 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은 굉장히 시장을 조금 어렵게, 우리가 뭐 어렵고 복잡한 걸 싫어하지만 조금 어렵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굉장히 좀 아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분위기 파악을 좀 잘 해주셔야 되는데,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자, 당장 시장에 호재성 재료가 없다. 증시가 다시 한번 활활 불타오를 수 있을 만큼 호재성 재료가 없고요. 마이크 잠시 죄송합니다. 기대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요. 기대 항목이 없다. 파월 의장이 뭐 어떤 발언을 해서 우리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상방으로 돌리니 뭐니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뭐 파월을 또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파월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발언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에 시장은 또 그쵸? 상방으로 다시 못 튀어가고 있잖아요. 자, 당장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대 항목 자체가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언가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을 지금 또 기대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침체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다못해, 물론 FOMC 회의는 좀 앞두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와중에도 미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계속 어떤 상승의 제한적인 압박을 좀 주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이 영향을 계속해서 끼치고 있고요.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일까라는 걸 좀 고민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 극단적으로 딱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비중 확대는 자제하자. 잠시 자제하자. 보류하세요.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보류하세요. 지금은 비중 확대를 보류하세요. 왜? 만약에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을 면치 못한다면 밑빠진 독이 물 붓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시장이 무조건 돌려서 올라올 거라는 확신을 또 가질 수 있을 만한 항목도 아직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는 이 지금 굉장히 애매한 거죠. 보유는 하고 있으면서 내가 주식을 또 아예 보유하고 있지 않을 수는 없어요. 왜? 이 종목이 언제 갑자기 무슨 호재가 나타나서 급등을 보일지 누가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유는 하고 있대. 비중을 무리하게 내가 매수가 대비해서 뭐 4% 빠지고 5% 빠지고 그냥 파란불 보기 싫어서 또 담고 또 사고 추가 매수하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턴해줄 수 있는 타이밍에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해도 늦지가 않아요. 무슨 욕심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를 하는 거냐? 내가 그냥 지금 파란불이 보기 싫어서, 좋은 종목들을 들고 있음에도 그냥 내 계좌에 파란불이 찍혀있는 걸 보기 싫어서. 반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플러스 한 60%, 70%를 찍었다가 플러스 30%대까지 떨어졌다 생각해봐요. 추가 매수 하실 거예요? 안 해요. 왜?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뭐 한 30%, 40%가 빠졌음에도 나는 빨간불에 지금 떠 있기 때문에, 나는 수익권이니까. 그쵸? 누구는 수익권인데 누구는 손실권이에요. 근데 기업은 똑같은 기업을 들고 있어. A라는 똑같은 기업을 들고 있는데 누구는 수익권이지만 누구는 손실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추가 매수를 안 해도 돼. 왜? 좋은 기업인 거 알고 있고, 난 수익 보고 있고. 근데 누구는 파란불이고 손실 보니까 이거 망하면 어떡해? 똑같은 종목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 사람은 오히려 우려감이 더 크고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나와야겠다. 아니면은 빨리 그냥 지금이라도 더 사서 평단을 낮춰야겠다.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이 파란불에 대한 심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리해서 비중 확대를 하거나 추가 매수는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지금은 좀 기다려주다가 시장이 다시 한번 턴을 해주려는 타이밍, 아직은 하락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턴을 해주려고 하는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저점을 잡자 이게 아니라 이런 타이밍들을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기다렸다가 시장에 대한 분위기 파악을 좀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그래도 좀 수익을 봐야겠다 싶으신 분들, 그러면 어떻게? 철저한 트레이딩 방식.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트레이딩을 접근하더라도 정말 센 녀석들을 공격적으로 들어가면 수익은 볼 수 있어요. 그게 아닌 이상은 짧게라도 챙기셔야 돼요. 공격적 혹은 약간의 너무 공격적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수익 폭이 짧을 수 있다.
하지만 그거라도 챙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철저한 트레이딩으로 시장을 접근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은 너무 무리해서 자꾸 그냥 터무니없이 그냥 사들이지 말자. 현금 보유가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분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현금 비중이 없더라도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기다리면서 되고, 무리한 손절을 하지 말자. 또 자, 세 번째, 무리한 손절을 단행하지 말자. 왜? 내 종목 마이너스 15% 20% 됐대. 근데 그 종목이 지금 당장 뭐 상패 위기가 있거나 이런 거 아닌 이상, 그렇죠? 시장 때문에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내가 든 기업이 좋은 기업이면은 시장 때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장이 돌려줄 때 같이 돌아와요. 지금은 개별 종목보다 시장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만 명심하시고, 내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미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시장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계속 하락장인데 내 종목이 마이너스 15%여서 여기서 잘랐어. 이거 다시 15% 복구하려면 못해도 20% 수익 내야 되죠. 다른 종목 하락장인데 다른 종목 들어가서 20% 수익 내는 거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백발백중 이익이 가능할까요? 이익이 새로 들어가는 종목에 어떤 저점이 정확하게 여러분들 눈에 보일까요? 이럴 능력이 있으시면은 요걸 마이너스 15%까지 안 가져왔겠죠. 대부분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종목 교체를 무리하게 한다? 이거는 마이너스 막 한 10% 15% 갔을 때 이런 거는 굉장히 무의미해요. 오히려 이런 손실을 떠안으면 나중에 복구하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진짜 극단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도 빠져나오는 게 땡큐죠. 뭐 기관 트레이더들은 어떤 진짜 계속 매집하는 종목들은 마이너스 30%를 손절 잡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뭐 무조건 잘못됐다는 아니지만 진짜 어떤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인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4, 50% 간 종목이 진짜 좋은 기업이 저만큼 빠질 확률은 좀 드물지만 이 기업이 진짜 좋은 기업인데 내가 진짜 잘못 사서 꼭대기에 사버렸다. 이런 거는 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정말 좋은 기업이냐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좀 하시고 살펴보시고 괜찮은 기업이다 싶으시면 시장이 돌려줄 때 추가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 빠지고 있을 때 주워 담아봐야 계속 지금 하방 압력이 더 강하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반드시 인지하고 무리한 손절을 단행하지 말라. 지금은 그렇게 무리해서 막 뭔가 감정적으로 하고 손절을 하면은 오히려 그 돈을 복구하는 게 더 힘이 듭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 제가 뭐 여러 가지 계속 지난 주말부터 해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하나씩 우리가 내용들을 좀 체크하고 기대 항목이 새로 생길 때가 분명히 옵니다. 시장 이렇게 어렵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좀 좋게 흘러갈 수 있겠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타이밍들 한번 기다려보자. 그래서 지금은 내가 돈을 벌고 싶어 하시면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시되 좀 짧을 수 있어요, 수익폭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해보시고, 내가 그래도 이건 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은 사실 좀 시장을 그냥 좀 버텨주시고 투매에 동참하지 말고 시장을 흘려보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셀트리온 형제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코멘트를 VIP 회원님들께도 제가 오늘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최근에 128,000원에서 129,000원대 저도 추천을 했습니다.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제품 중에서 올해 성장 동력이 램시마이스-C와 2분기에 출시 예정인 루플라이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제품들도 올해에 한번 또 새롭게 뭔가 출시하는 종목, 어떤 파이프라인들이나 이런 제품들이 꾸준하게 있다. 그 다음에 램시마이스-C의 유럽 출시 지역 확대로 인해서 올해 4,400억 원대의 매출을 발생을 예상하고 있다. 그 다음에 레키로나주의 향후 해외 진출 여부가 매출에 큰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구축해둔 해외 판매망은 보다 매출로서의 반응이 빠를 것이다. 그리고 레키로나주의 유럽 EMA의 롤링 리뷰를 검토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의 결과값에 따라서 향후 실적과 주가 동향이 속도를 좀 보여주겠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가장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항목들은 저런 항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아까 보니까 뭐 어떤 분들은 뭐 17만원에도 보유하고 계시고 16만원도 보유하고 계시고 하시는데, 뭐 추가 매수 여러 개 되시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해도 되겠지만, 저는 지금은 자꾸 종목의 단타나 트레이딩 외에는 무리해서 뭔가 비중을 더 추가하는 행위는 지금은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나 지금 안 그래도 하락폭이 너무 깊어 죽겠어, 고통스러워, 괴로워, 압니다.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조금만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트레이딩을 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몇 종목들 좀 소개를 좀 드려볼 텐데, 일단은 지니뮤직이 힘이 좀 굉장히 강합니다. 지니뮤직을 우리 VIP 회원님들도 지금 다 보유를 하고 계신데, 대략적으로 뭐 5,400원, 뭐 5,400, 500원대
5,400~500원대에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내일 한번 트레이딩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250원에서 5,200원 이런 라인으로 손절 잡고 대응하시면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대공업도 좀 힘이 느껴지는데 현대공업은 사실 지금 오늘 음봉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요거는 내일 한번 또 추가적으로 시가를 위해서 띄워서 시작한지만 지켜보시면 내일 갈롬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마지막 하나, 칩셋미디어. 얘는 진짜 단타예요. 내일 아침에 예상 체결량이 못해도 8만에서 10만 주 이상으로 찍혀서 시작하는 게 아닌 이상은 접근을 조금 자제하시되 오늘 마지막에 유입된 거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17,000원 밑에서 잡는 전략이 좋긴 좋은데 저점을 더 낮추지 않는 것도 중요하니까 시장이 무난하다라고 했을 때 17,000원의 지지가 이루어지는지 좀 살펴보면서 대응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인은 일단 세 종목 중에 메인은 지니뮤직 이렇게 한번 좀 놓고 보시면 여러분 분명히 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아래 이 번호 보시면 무료방 링크 제가 이제 또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성함 문자 발송해 주시고요. 무료방에 오셔서 또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료방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수익 챙기셨고 구형테크 뭐 이런 종목들 자 보시면 구형테크 13%대 동방하고 KTH는 꾸준하게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동방도 이렇게 보시면 뭐 수익을 좀 꾸준하게 챙기시는 것 같고 자 보시는 것처럼 구형테크 자, 구형테크, 페노션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은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챙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실적주로 좀 모아가자 이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VIP 방뿐만 아니라 무료방에서도 좋은 종목들 많이 언급을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좀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료방 링크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또 인사드릴 테니까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내일도 혹시나 힘든 시장이 되더라도 너무 처져 계시지 마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대응 전략들 잘 지켜주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